슈룹 1회의 시청률이 작은 아씨들 첫 방송 때보다 높은 7.6%를 찍었네요. 이번 2회를 기점으로 갈수록 더 상승세를 탈 걸로 예상됩니다. 넷째인 개성대군이 게이인 게 밝혀졌죠. 단순히 화장하는 취미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게이 그리고 동성애, 혹자는 거부감을 드러낼 수도 있지만 슈룹의 극적인 전개를 위해서는 아주 효과적인 캐릭터 설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슈룹은 퓨전 사극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에나 교육열은 대단했고 그 교육열이 현대사회와 완전히 매칭되면서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역시 동성애 또한 어느 시대에나 있었고 기록이 많지는 않지만 조선시대 중궁전환의 동성애 또한 분명히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게이, 동성애, 레즈비언,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개개인의 정체성일 뿐이죠. 지금은 성소수자들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발전되긴 했지만 만약 그것이 조선시대라면 난리가 날 일이죠. 하물며 궁 밖에서 조용히 숨죽이고 살아갈 수 있는 평민도 아니고 적통왕자 중에 한 명이 게이라니 그냥 난리도 아니고 완전히 대난리가 예상되기 때문에 드라마는 더더욱 긴장감 넘치는 전개, 그걸 이용하려는 세력들과 아들의 치부를 감춰야만 하는 엄마. 우리는 그 팽팽한 공방전 속에서 긴장과 스릴, 다음 주는 못 기다리겠다, 왜 한 번에 안 하는 것이니, 이런 일주일에 2번 즐거움만 크게 느끼면 됩니다. 이마룡은 개성대군이 게이인 걸 무조건 감춰야만 합니다. 이미 신상궁이 알고 있지만 철저히 입단속시키고 외부에 절대 알려지지 않게 해야 되죠. 세자가 아파서 쓰러진 것도 본능적으로 감추고 비밀에 붙였지만 데뷔가 어느새 알아서 엄청난 모략질을 꾸미고 있죠. 데뷔는 특히나 편애하는 황기인의 아들 의성군에게 세자 자리를 어떻게든 넘기려고 진짜 못된 수를 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눈에 가신 중전의 넷째 개성대군이 게이인 걸 알았다? 데뷔가 그걸 알게 된 순간 이마룡네 집안은 완전히 쑥대밭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이라면 크게 상관없는 일. 하지만 조선시대의 게이이기 때문에 문제가 대단히 큽니다. 앞으로 개성대군과 이마룡에게 불어닥칠 운명,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죽는다. 개성대군이 죽는다. 슬프지만 게이라서 죽는다. 실제로 신라의 해공왕이 그랬습니다. 해공왕도 개성대군처럼 자기를 여자처럼 치장하고 꾸미는 걸 좋아했었는데 어느 날 신하 중 한 명이 그것을 알게 되었고 소문은 순식간에 궁 안으로 퍼져나갔죠.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해공왕은 완전히 불길한 존재로 낙인 찍혀버렸습니다. 그 시대 선입견이 장난이 아니었던 거죠. 가뭄이 들어도 해공왕 탓, 홍수가 나도 해공왕 탓, 안 좋은 일들은 모두 다 해공왕 탓, 해괴한 일들의 원인은 저 불길한 해공왕 때문. 그렇게 모든 걸 개인 해공왕 탓으로 돌렸고 결국엔 반란까지 일어나서 해공왕은 신하들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렇듯 이마룡에게는 자기의 아들이 게이인 게 단순히 정체성의 혼란과 고민, 그걸 넘어서서 당장 죽고 사는 문제까지 달려있는 실로 중차대한 사건이 됩니다. 따라서 무조건 감춰야만 합니다. 어미는 자식을 이해할 수 있지만 궁 안의 사람들, 특히나 대비나 후궁들이 알게 되면 개성대군은 목숨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랑에 빠진다, fall in love. 말 그대로 개성대군이 어떤 남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 전개입니다. 누구랑 사랑하게 될까요? 호동군? 그건 절대 안 됩니다. 바로 잡혀갈 일이죠. 그렇다면 황기인의 아들 의성군, 고기인의 아들 심소군, 태소용의 아들 보건군, 누가 됐든 후궁들의 아들 중 한 명과 사랑에 빠지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개성대군과 사랑에 빠지는 그 후궁의 아들 또한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공표하는 셈이 됩니다. 당연히 후궁인 엄마들은 뽀삐 개거품 물면서 난리가 나겠죠. 여기까지만 해도 이미 시청자 게시판에 슬슬 글리젠 속도 빨라지면서 거북하다, 불편하다, 왜 이러냐, 뭐가 불편하냐, 재밌기만 하구만 등등등 갑론을 막 펼쳐질 타이밍인데, 좀 더 나아가서 만약 개성대군이 궁 안의 신하와 사랑에 빠졌다, 그런 설정이라면 더 이상은 말을 아끼겠습니다. 제가 너무 억지 상상을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기록에도 남아있는 일입니다. 세종대왕의 며느리였던 순빈 봉씨가 궁녀와 동성애에 빠졌던 건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고 그 끝이 좋지 않았던 것 또한 역사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3. 죽인다. 일격필살 조선시대 킬링. 말 그대로 개성대군이 누군가를 죽이게 되는 전개입니다. 앞서 개성대군이 누군가와 사랑에 빠진다고 말했죠. 사랑의 해피엔딩은 결혼, 출산, 행복한 가정. 반대로 배드엔딩은 질투, 배신, 칼부림. 시대와 역사를 막론하고 언제든 그런 일은 있어왔고 또 지금도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개성대군의 소중한 남자였던 그 사람이 개성대군을 배신해버렸다. 이별의 아픔, 엄청난 상실감의 개성대군이 이성을 잃고 사리까지 품게 된다면 그날부로 조선시대 경찰청 사람들 찍는 겁니다. 이마룡은 눈물을 흘리면서 살인자 아들을 면회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4. 원래 여자였다. 오리지널 진짜로 여자. 이건 순전히 저만의 너무 나간 상상이 맞긴 합니다. 개성대군은 원래 여자로 태어났고 여자가 맞는데 지금까지 아들처럼 키워진 거죠. 조선시대 세자빈들 태교부터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무조건 아들 낳아야 한다. 아들이 최고다. 뱃속에 잉태한 순간부터 태교음악 가야금 연주 들려주면서 아들 낳기를 매일같이 기원했다고 하죠.
그런데 딸이 태어났다? 조선시대, 그것도 중전의 자식이기 때문에 철저히 딸인 걸 감추고 아들로 키워졌을 가능성 또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개성대군은 지금 자기의 진짜 성별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뿐이죠. 자기 자신을 이제서야 찾는 겁니다. 이렇듯 원래 진짜로 여자였다는 설정. 말은 제가 해놓고 말도 안 되는 이유가 그렇다면 신체 특징을 감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걸 인정하면서 영상을 마치고 싶습니다. 뭐가 했든 결론은 무조건 하나입니다. 아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만영은 개성대군이 게이인 걸 무조건 숨겨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